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강 문제 7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 1번 문항에서 제일 키워드가 2, 3일 동안이죠. 그래서 철학, 목적, 프로그램 정책, 역사, 구조, 이런 거를 표준화된 거를 가리키는 거는 유도훈련에 대한 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번. 보수교육은 매년 몇 회? 1회. 연간 8시간.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번. 직장 내 교육훈련은 자극과 훈련이 모두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문장 틀렸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요. 4번은 간호중재에 대한 실현을 교사가 하는 거니까 그 교사가 하는 모델을 보고 교육생이 따라가는 거니까 역할 모델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번요. 인 바스켓 기법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5번의 주어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감수성 훈련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X이고요. 6번. 간호조직의 경력개발 제도는 역량 수준에 따라 차별화해서 인정하는 보상체계다. 간호사의 성과를 인정하는 임상승진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맞죠?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직무수행평가의 목적은 4가지는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임금관리, 인사이동, 교육훈련, 사기역량. 맞죠? 동그라미고요. 8번은 평정요소마다 강약도의 등급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척도를 도식화해서 평정자가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는 방법은 도표식 평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 대한 거니까 X. 9번. 도표식 평정 척도법의 장단점을 물어보는데 평정 요소에 대한 등급 간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 연쇄효과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뒷문장은 맞는데 평가 요소에 대한 등급과 기준이 명확하다. 이 문제 때문에 틀린 거고 10번은 목표관리법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바꾸면 되지? 목표관리법이 아니고 그렇죠. 행태중심 평정 척도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1번. 중심화 경향이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평가 방법은 강제 배분법이죠. 실제 기출문제가 강제 배분법은 어떠한 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1번은 동그라미. 12번은 에세이평가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3번. 자금량이 많으면 숙련도도 높다고 고가하는 것은 후각효과가 아닌 논리적인 오류를 설명하고 있죠. 13번은 X. 14번은요. 보건소에 학생이 실습 나왔는데 예뻐서 좋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면 논리적인 오류가 아닌 후각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X. 15번. 수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상에 기초해서 점수를 낮게 주는 거.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고가의 오류는 혼효과죠. 동그라미. 16번. 중심화 경향은 평가자의 자신감 결여, 평가 방법, 피평가자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 능력 시간 부족, 저평가 시 피평가자가 발생할 갈등 우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중심화 경향이다. 맞는 거죠. 동그라미. 17번. 직무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과 난이도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는 직능급이 아니고 X. 직무급을 이야기하고 있죠. 18번. 자, 법적 수당에 퇴직, 휴업, 야간근무, 유급휴일, 연장근무. 맞죠? 동그라미고요. 19번. 능력별 보상제도는 능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정확한 게 아니라 부족하죠. 그래서 수용도가 약하고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죠. 세 문장이 다 틀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X. 20번. 직무 내용, 근무 환경, 생활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부족한 임금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을 둔 기준의 임금은 수당이죠. 그래서 주어, 수당 맞습니다. 동그라미고요. 21번. 성과급 제도는 개인별 임금 체계로 인해 팀워크나 개인 간의 연대감이 떨어질 수 있죠. 동그라미. 22번. 능력별 보상 관리는
연봉 결정을 위한 면접이나 평가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거 맞죠? 장점에 속합니다.